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이제 그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그 탄핵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거 탄핵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문제를 이제 이거 한번 짚어보면, 먼저 이제 그 공처에 고발한 이거는 터무니없는 짓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이제 그 직권남용, 즉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게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이거 고발한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교과서마다 됐습니다. 권한대행의 그 직무 범위는 명확하진 않은데, 어떤 이제 그 국가기관의 마비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현상 유지는 가능하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3명을 지명, 40개를 임명하고 이제 2명을 지명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6명밖에 없거든요. 6명 되면 이게 마비잖아. 7명 이상 돼야 되잖아, 법에. 그러니까 이제 그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그 마비를 살짝 막기 위해서 40개를 임명해주고 2명을 지명한 거예요, 완전체. 이거는 이제 저는 적법하다고 보거든요. 원래 안 했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지 모르니까. 따라서 이게 재판 중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근데 탄핵이 8대0 인용되고 나면 그럼 이게 대통령이 없잖아요. 이런 상태는 이게 당연히 한덕수 대행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의 대통령을 위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게 마비가 되는데 헌재가. 따라서 저는 충분히 지명이 합법이라고 봅니다. 합헌.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당당하게 대정부 질문 나가서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거는 합헌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걸 이게 직권남용으로 고소한다? 터무니없죠. 근데 물론 오동훈이가 워낙에 오동훈이가 좌파의 부역자이기 때문에 이걸 또 수사한다고 아마 난리칠 텐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고소다. 이렇게 첫째 보고요. 그 다음에 직무유기도 또 고소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40개 임명을 안 한 거 있잖아요. 직권남용하고 이게 직무유기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옛날에 40개 임명을 안 했다고 직무유기인데 지금 했잖아요. 지금 해가지고 40개가 주심 일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직무유기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공수처가요. 민주당이 완전히 부역자 역할로 만만하면 이게 전부 공처로 고발해가지고 괴롭히는 그러면 이게 공처가 말도 안 되는 고소면 각하시게 되는데 끝까지 수사부서에 배당을 해. 공처 3부나 배당해서 이게 또 오라가라 자꾸 이게 조사하면요. 심각한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왜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탄핵을 안 하냐 말이에요. 위헌이라며. 헌법을 어기가 이게 임명 안 한 거, 또 이게 2명을 지명한 게 위헌이면 탄핵을 하면 되잖아. 근데 왜 못 하느냐? 민주당은요, 한덕수 대행이 겁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야. 실제 한덕수 대행이 놓으면 가장 만만치 않다. 이렇게 두렵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기반 호남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로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한덕수 대행이 가장 현재는 내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완전히 지지율이 자고 일라면요. 하루하루가 되게 다르게 급등하고 있으니까 무서운 거야. 근데 탄핵을 만약에 발의해버리면요. 한덕수 대행은 이제 명분이 있잖아. 아니, 선거 관리하려고 내가 하는데 너가 탄핵가 나 직무 정지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럼 탄핵을 발의해가지고 표결하려면 또 24시간 지나고 72시간 내에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사표 내버리고 넣어버리면 이게 진짜 그거는 출마의 명분이 딱 100% 명분이 서버리잖아. 탄핵해주면. 그래서 이게 탄핵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탄핵을 못하는 게 실익도 없지. 왜? 한덕수 대행이 사표 내고 놓으면요. 그럼 이게 2명 임명을 계속 못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최상목이 간다고. 청문회는 하나만 안 해야 되거든. 20일만 지나면 최상목이 가고 또 이게 또 탄핵하면 다음 국무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이주호 교육부 총리. 그러면 이게 줄탄핵해서 국무위원이 다 없어질 때까지 탄핵 안 하면 이게 2명 임명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야.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평의를 하니까 여기에 가처분에 따라서 엄청나게 파장이 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헌재에서 하는 가처분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대행을 탄핵해봤자 이게 실익도 없고
또 이게 그 탄핵을 하면 이게 한덕수 체급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못하고 있는, 탄핵은 못하고, 그러니까 만만한 게 공천하고, 거기에 계속 고발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 지금 현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 그 여론조사 최근에 그 한 몇 개 보면 한 4개 정도가 있는데요. 4개 정도가. 옛날에 그 갤럽에서 처음 조사할 때 그 주간식 2% 놓은 거, 그런 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제 리얼미터, 어제 놓은 리얼미터에도 김문수 지사 10.9, 10.9, 다음으로 이제 그 바로 8.6으로 바로 이게 일약 2등으로 뛰어 올라 버렸잖아요. 리얼미터 첫 조사에서는 엄청납니다. 갤럽의 2%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8.6 첫 조사에서 완전히 이거는 뭐 엄청난 한덕수 현상이다. 이 정도로 그 지지가 넣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양자 대결에서도 약간 차이지만 이재명하고 양자 대결에서도 이게 그 가장 경쟁이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 팬의 그 여론조사 공정 있잖아요. 서요한 사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많이 보내주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데, 여론조사인데 공정이 우파 여론조사, 여기에서도 이게 가상 양자 대결에서 가상 양자 대결에 보니까 이제 그 공정입니다. 공정. 거기에서도 이제 그 1등을 차지해버린 이런 이제 그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놓은 게, 그 어제 그 RN서치라고 있어요. RN서치. 그 대표도 제가 잘 아는데, RN서치. 여기서는요, 여기서 이게 대단하면 1위로 올랐었어요. RN서치. 이게 옛날에 그 여성 대표 김미연 저하고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RN서치. 여기에서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이가 44.9, 거기에 이거 2등, 바로 이게 이거 한덕수가 보수 쪽에 1등인 거예요. 한대행이 12.6. 그 다음에 김문수 지사가 11.1. 그러니까 미시아나마게 이거 한덕수가 1위하고 김문수가 2등. 그 다음에 이거 한동훈은 7.2. 한동훈이가 7.2. 그 다음에 이거 홍준표 4.4. 야, 이런 이제 그 조사가 보수 쪽의 여론조사도 이래 놓은 거예요. 저 좌파 쪽에 리얼미터만 많이 놓은 게 아니고요. 지금 상당한 게 그 한덕수 현상이 바람이 불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현재 상황이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게 딜레마죠, 딜레마. 국민의힘의 그 경선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잘 돼서 후보들이 컨벤션 효과를 쑥쑥 떠줘야 되는데, 한덕수 대행이 딱 버티고 있으니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이 뭔가 그 흥행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서 또 이게 인위적으로 한덕수 대행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배제하면요, 지금 현재 양자 대결에서 워낙에 이재명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 이게 지금 우리의 안타깝지만 우리의 그 딜레마 현상이다. 이런 데 그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신의 한 수, 어떻게 묘수를 찾아내서 국민의힘의 후보들 지지율도 쑥쑥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뭐 최악의 경우 한덕수 대행하고 이게 단일화를 해서 어떻게든 이게 그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 그러니까 양쪽 다 한덕수와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후보들 다 이렇게 쌍끌이로 올릴 수 있느냐. 이런 데 우리가 신의 한 수를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그 딜레마적인 상황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한덕수 대행은 지금 벌써 이제 그 출마가 상당히 그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적극적으로 미는 게 그 옛날에 윤상현 의원 본인이 불출마하면서도 한덕수 대행을 여기 그 모시고 오려고 탈당까지 엄청나게 고민했었거든요. 윤상현 의원이 처음이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일종 의원도 크게 나서고 있고, 박덕흠, 그 다음에 그 특히 박수영 의원, 이분들이 친윤이거든요. 여의도 연구원장도 하고, 거기에 보면 한 54분 정도가 이제 그 처음에 서명을 했었다. 이런 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 저도 뭐 제가
참 이게 그 완전한 해답을 찾기가 어려운 딜레마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 상황이긴 한데 뭐 저는 어떻게든 여기 우리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필승의 그 카드, 필승 방안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되겠다. 어떻게든 이게 그 양쪽 후보,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를 쌍끌이로 동시에 띄워서 이재명을 이게 압도할 수 있는 가상대기를 넘을 수 있는 이렇게 그 되고 뭐 방법을 찾아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 많은 생각이 있는데요. 뭐 한덕수 대행이 그 연세라든지 모든 걸 봐고 또 윤석열 대통령 정권 3년을 같이 했잖아. 그렇다면 파격적인 승부수로 만에 하나게 그 단일화 됐다면 한덕수 대행이 나는 이제 그 개헌을 하고 윤 대통령이 억울하게 뺏긴 임기 2년 정도 내가 2년 정도 대통령 하면서 개헌을 확실하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 업적을 그대로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 새로운 그 개헌으로 새로운 공화국 7공화국을 열겠다. 이러면 이게 엄청난 힘이 실릴 것 같긴 해요. 왜? 2년 정도 한다면요. 한동훈은 3년 한다 그랬잖아, 3년. 근데 2년 정도 하면요. 요거는 이게 거부감이 이재명 빼고는 아무도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아. 왜? 반 이재명 세력도 2년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 이재명이 하면 5년 동안 암흑기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주자들도 2년 되는 게 또 누구나 오시훈이든 누구든 놓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게 좀 파격적인 공약, 완전히 뒤흔들어버리는 이재명의 그 독주를 2년 정도 개헌을 매개해서 그냥 반 이재명 세력을 다 직결하면 2년 정도는 게 명분이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임기가 뺏긴 게 2년이잖아. 그 윤석열 정권 마무리도 해야 되니까. 또 윤 대통령하고 이제 그 한덕수 대행은 또 굳건한 그게 이쪽 3년을 총리를 쓰기 때문에 뭐 제가 이게 여러 데 그 아이디어들이 뭐 있긴 한데 좀 더 지켜보고 일단은 이게 우리 국민의힘 경선에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이게 국민의힘 독자적으로 경선에서 바람을 좀 일으켜서 상당히 그 자체적으로도 이재명과 싸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정도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뭐 한덕수든 더 나아가면 이낙연까지든 전부 그 완전히 반 이재명 빅텐트를 칠 수 있는 이런 데 그 상황이 되면 이재명을 압도할 수 있겠다. 지금 이재명이 워낙에 일극체제니까 저쪽에 뭐 김동연, 김경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그거는 뭐 2등 전략 하려고 놓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묘수 완전히 그 제압할 수 있는 이거 끝까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민주당이 그 한덕수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하기 터무니없다. 그러나 이 탄핵은 왜 못하는가 하면 지금 끝까지 저는 못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덕수 대행의 제 지지율을 쭉 말씀을 드리고 과연 이게 그 국민의 후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어떻게든 이재명을 꺾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